근데 이제 화니까 발산하는 기운, 불이다 보니까 확 타오르죠. 확 타오르고, 이 사주가 이 화기로만 된 사주를 이 염상격이라고 그러거든요. 염상격. 이 불꽃 염자고 윗상자죠. 이게 불꽃이 위로 확 올라가는 그 격으로 태어났다 이거죠. 이 격자가 이제 어떤 그릇, 깜냥 그런 얘기입니다. 이러면 이제 인격 이러죠. 인격 또는 품격 할 때 품자가 이 품자인가? 이라고 쓰겠네. 이자 같네. 품자. 이자가 아니고 품격, 품부받은 격. 아무튼 이 사주가 화기로만 좀 이루어진 사주를 염상격 그래요. 확 타오르는 불꽃과 같은 격으로 태어났다. 그런 그릇으로 태어났다 이거죠. 그러니까는 추진력은 좋겠죠. 뭐 한번 마음 먹으면 질러요. 해. 그 실리를 정확하게 이해득실을 따져서 아 이렇게 하면 이게 나한테 득이 되겠다, 실이 되겠다를 아주 오밀조밀하게 꼼꼼하게 따지는 그런 성격이 아니고 본인이 직감적으로 그냥 아 이걸 내가 해야겠다 딱 마음먹으면 그냥 해버리는 거예요. 이 화기가 좀 충만한 사주들은 밝다 보니까 좀 음울한 거하고는 좀 거리가 좀 멀겠죠. 음울한 거하고는 좀 암울하고 좀 우울한 마음 좀 그런 거하고는 거리가 멀지만 또 저 불도 이 화기로 태어났는데 본인이 화기의 성향으로 태어났는데 사주의 주변 기운들이 또 저 화를 공격하게 되면 아까 배웠듯이 수극화한다고 그랬죠. 나는 사주의 불의 기운으로 태어났는데 주변에 수의 기운이 좀 강해서 수극화하면은 또 약간 우울감이 더 잘 빠지고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일단은 화라는 거는 명랑하고 쾌활하고 밝고 질서, 예의 이런 것들을 순서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시하죠. 근데 너무 밝으면 화려하긴 하나 내실이 좀 적다. 내실이. 그러니까 그 빛 좋은 개살구 같은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다. 그러나 화기로 태어났으나 이 화기가 공격을 받아서 다른 타 기운에 의해서 특히 수기 그런 기운에 의해서 공격을 좀 받는다. 그럴 때는 현실성이 좀 떨어지고 추진력이 결여되고 좀 이런 모습도 보이지요. 그 뭐 관상학적으로 이제 화기가 강한 사람들이 얼굴이 좀 붉다 그래요. 붉다고. 그 간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고 얼굴이 좀 붉은 편이라고 그래요. 직업적으로는 그러면 뭐가 좀 많냐? 직업적으로는 그 화려함 이런 거니까 뭐 방송이나 또는 그 예술, 그러니까 그림이나 페인팅이나 이렇게 뭔가를 나를 표현하는 거. 그래서 방송, 예술, 또 이 화가 이 사고작용의 대표적인 그 기운이거든요. 화가. 그래서 그 종교 쪽 이런 것도 되고요. 정신적인 일 또는 전기, 전자 이런 것과도 관계가 깊습니다. 그래서 화기로 안 태어났던 다른 목, 금, 수 뭐 이런 기운으로 태어나더라도 사주의 주인공이 사주 다른 기운에 저 화기가 없으면 사주에 화기가 아예 없으면 좀 우울감이나 그냥 혼자 두면 그냥 스스로 탁 톤 다운이 돼 버려요. 그 멜랑꼬리해진다고 그러죠. 멜랑꼬리해진다.
근거 없이 어떤 원인 없이 우울감이 생기는 걸 보고 보통 멜랑콜리라고 그러죠. 그래서 좀 우울감에 잘 젖어든다. 그래서 사주에 화기가 없다. 이런 분들은 좀 붉은 계열의 옷을 좀 입거나 붉은 계열 그런 쪽으로 옷을 입는 걸 권해 드린다. 좀 잠을 잘 때도 남쪽으로 머리를 두고 자는 게 좀 좋다. 이런 얘기들 합니다. 풍수적으로. 화. 그다음에 이제 토에 대해서 한번 해볼까요? 토기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토는 목, 화, 토, 금수죠. 목, 화, 토, 금수. 이 목, 화와 금수 이게 이제 크게 음양으로 나눌 때는 이렇게 나뉜다 그랬죠. 이 양에서 이 음으로 넘겨줄 때 이 토작용 이렇게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 토는 좀 중개 역할 또는 매개 역할 두 기운의 어떤 전환에 양에서 음으로 넘어가는 전환의 매개 역할을 한다는 거죠. 토가. 그래서 좀 사주에 토기가 많은 분들은 그 어떤 사상이나 그게 막 이렇게 사이비 종교 같은 그런 쪽으로 확 치우치는 일이 좀 드물어요. 드물다. 이 토가 종교성은 있습니다. 종교성. 신앙과도 관계가 되기는 하나, 막 그 어떤 신앙에 매몰돼서 어떤 사이비 종교나 이런 것에, 그런 것에 매몰돼서 한쪽으로 치우치는 경향은 좀 드뭅니다. 이 토를 대표적으로 이제, 이 중용지덕의 미를 갖췄다.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중용지덕의 미를 갖췄다. 잘 치우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우리가 사람이 3명 이상만 모이면 패를 나누게 돼요. 파벌이 생기고. 그럴 때 어느 한쪽으로 잘 치우치지 않아요. 중립을 잘 지킨다는 거죠. 또 그 양편의 어떤 화해나 이런 그 중개 역할 이런 것들을 잘 하죠. 그래서 그런 좋은 면도 있는 반면에 이제 박쥐라는 소리도 듣죠.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으니까 양쪽으로부터도 공격을 받는 좀 그런 부정적인 면도 있기는 해요. 그래서 토의 기운으로 태어나는 사람들이 이 토라는 기운이 보통 이제 신중하고, 토가 흙이죠, 땅이죠. 그래서 모든 만물들이 저 토에서 자라나잖아요. 그러니까는 만물을 자양하고 모든 걸 받아들이고 그걸 키워내고 그게 토죠. 그래서 토도 교육과 좀 인연이 있습니다. 목도 교육과 인연이 있지만 토도 교육과 좀 인연이 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토가 많으면, 이제 사주에 토가 너무 많으면 그걸 다토사주라고 그래요. 토가 많다, 토가 많은 사주다 이거죠. 그렇게 되면 좀 이제 보수성이 좀 심하죠. 너무 좀 보수적으로 가기가 좀 쉽죠. 좀 뭔가를 개척하고 목처럼 새로운 일을 추진하고 창의적인 일을 계획하고 이런 것보다는 기존에 좋은 것들을, 기존에 갖춰져 있던 좋은 것들을 계속 유지하고 보수하는 그런 쪽으로는 이 토의 성향을 드러내죠.
그래서 토기가 좀 잘 사주에 밸런스를 맞춰 이룬 사람들이 가정적이기도 하고 또 조직 내에 잘 융합하고 그런 좋은 면도 있고 또 단점으로는 이제 개혁 의지가 미흡하다. 개혁 의지가. 그래 이제 나중에 천간 지지를 배울 때 다시 또 토에 대해서 이제 자세히 다루겠지만 이 천간으로는 무와 기가 이게 이제 토의 기운이거든요. 토의 기운. 근데 이 무는 이게 토래도 그 신중하고 아주 보수적이고 어떻게 보면 좀 굼뜨다고도 해요. 이 토의 기운을 굼뜬 사람들의 성향 그렇게도 보지만은 다른 기운들이 이제 어떻게 같이 조화를 이루냐에 따라 달라지긴 합니다만 이 무토는 뭔 일을 해야겠다고 일단 마음을 먹어서 실행에 옮기면 끝장을 좀 많이 보는 편이에요. 한다면 해요. 무토는. 근데 그 실행하기까지가 좀 오래 걸려요. 굼떠요. 근데 일단 행동에 나서면 끝장을 좀 보는 편이고 기토는 잘 받아들여요. 이 중형지덕의 미가 있어요. 옳은 소리 그른 소리 잘 걸러내고 잘 받아들이고 좋은 얘기를 들으면 그것을 자신의 삶에 활용하는 데는 잘 안 해요. 그런 거를. 기토의 성향이. 그래서 본인이 직접 다쳐봐야 그때서 실감을 하는 좀 그런 스타일이에요. 행동으로 옮기는. 조심해라. 다치니까 거기 가면 다칠 수 있으니까 조심해라. 조심해라. 몇 번, 수십 번 얘기해도 안 듣다가 본인이 직접 가서 이제 다쳐보면은 그때서 이제 좀 깨닫고 조심하는. 그러면 어떻게 보면 또 그런 쪽으로는 좀 굼뜨기는 하죠. 근데 기토도 굉장히 가정적이긴 해요. 가정적이고. 현실적으로는 이 토의 기운으로라기보다는 이 토의 기운이 현실적 직업으로는 땅이니까 일단 부동산과 인연이 깊겠죠. 부동산. 그리고 토속신앙 그러죠. 그래서 이 토속신앙. 그래서 종교하고도 좀 인연이 깊고요. 그리고 교육과도 인연이 깊고요. 토가 그렇습니다. 다음은 이제 금기를 한번 살펴볼까요? 금기. 금. 쇠라고 그랬죠. 쇠, 바위, 뭐 칼, 도끼. 또 아주 작게는 응축되게는 뭐 다이아몬드로까지도 봅니다. 다이아몬드도 금의 기운이다. 이제 금이 응축된 거잖아요. 이 물질이 아주 응축돼서 단단하고 무겁고 계절적으로는 가을이다. 가을. 아까 목, 화가 봄, 여름이니까 이제 토, 장하, 개하를 거쳐서 이제 금 그러면 이제 가을이죠. 이제 가을 하면 이제 결실을 맺는 계절이잖아요. 거둬들이고 열매가 열리기도 하고 그 열매들이 익어가는 계절이기도 하고 그걸 따는 계절이기도 하고 그게 금이죠. 금.
그래서 굉장히 결과를 중시해요. 금의 기운은 결과를 중시하고 실리를 굉장히 중시하고. 금 그러면 또 의리죠. 의리하고도 인연이 깊어요. 의. 그래서 이제 처음 들으신 분들은 좀 어색하실 수 있고 좀 단어가 생소하겠지만 이 금 하면은 이 대표적인 게 이 숙살직이라는 거예요. 숙살직이. 엄숙할 숙자거든요. 엄숙할 숙자, 죽일 살자, 기운 기자. 엄숙히 죽이는 기운이다. 이게 뭔 말이냐면은 엄정하게 법적으로 그렇게 사람을 죽이는 기운이다. 사람이든 사물이든. 그래서 금 하면 의리. 이 숙살직이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기운이 저 금이다. 생살직이라고도 합니다. 숙살직이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기운이다. 이 금이. 그래서 이 현실에서 볼 때는 이 금의 기운이 좀 결과를 중시하는 사람들, 결과주의자, 또 어떤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긴 호흡으로 어떤 결과보다는 그 동기를 중시하는 이런 목, 화하고는 다르게 좀 짧은 시간에 얼른 실익을 낼 수 있는, 실제 이득, 실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성향이 강하다. 금이라는 게. 그래서 금 그러면 서늘한 느낌이 들지요. 쇠를 만지면 우리가 서늘하지요. 그래서 비판적이고 좀 성격적으로는 비판적이고 냉소적이고 또 결단을 잘 내리고. 이게 도끼다 그랬죠. 칼, 도끼 또는 한 방에 내려치는 뭐 우한마도 될 수 있고. 그래서 결단력이 강하다. 저 금이라는 기운이 결단력을 나타낸다. 그래서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도 잘합니다. 시시비비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을 잘해요. 이 금의 기운이 냉철하고 또 분석적이고 굉장히 논리적이고 금의 기운이. 반면으로 저게 칼도 되다 보니까 공격적 성향도 되고요. 공격적 성향. 사주가 전부 이제 또 거의 금이 대세를 누리고 전부 다 금으로 된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이 종혁격이라고 그래요. 종혁격. 나중에 또 깊이 다루겠지만 따를 종자죠. 이건 이제 바꿀 혁명하다 할 때 그 혁자거든요. 이건 아까 말씀드렸던 그릇을 얘기해요. 그래서 잘 따르거나 나를 컨트롤하는 어떤 조직이나 집단이나 단체가 있다면 그 말을 아주 잘 따르든가 규율을, 룰을, 아니면 뒤집어 엎든가. 이렇게 좀 어정쩡한 이 스탠스를 취하지 않아요. 조직 내에 들어가면 아주 조직을 살리고 그 조직의 일원으로서 뒷받침을 잘하고 열심히 일하고 잘 따르고 이러든가, 마음에 안 들면 그 조직을 뒤집어 엎고 자기가 수장이 되든가, 이런 경향이 있다는 거죠. 저 금이라는 기운이. 그래서 저 금이라는 게 사람 성정으로 볼 때는 신중하기도 하고요. 굉장히 신중하고 과묵하기도 하고, 말수가 아주 적거나 말이 많으면 그 말들이 굉장히 논리적이다.
논리적이다. 틀린 말, 빈말을 잘 안 한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요. 그러나 내 사주에 저 금의 기운으로 태어났는데 주변 환경이 또 아까 화극금 한다고 그랬죠. 화극금. 불이 많아서 저 금을 녹여버리거나 아니면 저 금이 약해질 수 있는 또 기운도 있어요. 이제 사주 유형도 있어요. 그렇게 될 때는 이제 결단력이 부족하게 되죠. 우유부단하고 추진력이 약하고 뭐 그렇게 삶의 형태로 드러나기도 하죠. 금. 금 하면은 이 숙살지기 이거 하나는 좀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숙살지기다. 금의 기운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기운이다. 그 현실적으로 이 숙살지기, 이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숙살지기, 이 대표적인 이제 직업적으로 예를 들어보면 의사나 약사도 그렇죠. 약 하나 잘못 지어줘 버리면 그 약의 그 부작용, 탈로 인해서 사람이 죽을 수도 있죠. 또는 군인, 경찰, 뭐 이런 쪽으로 다 살필 수가 있습니다. 군인, 경찰, 약사, 의사. 근데 이제 그 사주의 격이, 아까 그릇 있죠, 그릇. 사주의 그릇이, 깜냥이 좀 떨어지게 되면, 이제, 그, 숙살지기의 기운이 좀 낮으면, 이제, 뭐, 이 가위질 하는 직업 쪽 있죠? 가위질 하는 미용사나, 이것도 숙살지기에, 약간 숙살지기로 들어가거든요. 또는 금융권의 직원들, 그 여신 관련한, 그 중소, 뭐 자영업자든 중소기업, 조그만한 회사 사장이든 회사가 힘들 때, 가게가 힘들 때 대출하러 갔는데 대출이 안 되면은 정말 절망적이죠. 그래서 그 금융권의 여신 담당하는 사람들도 이 속살지기를 갖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 금융도 참, 이 금융, 그것도 금의 기운으로 들어가기도 하고요. 금 하면 또, 소리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소리. 왜냐하면, 나무가 나무를 만나면, 나무가 빽빽하게 심어지죠. 그러면 나무의 기운으로 태어난 사람이 주변에 나무가 많으면, 좀 갑갑한 거죠. 갑갑한 거예요. 답답한 삶의 유형, 그런 형태로도 읽을 수가 있고, 주변에 불이 많으면 그냥 그 화염이 커지는 거죠. 내가 토의 기운으로 사주에 태어났는데 또 사주 주변에도 또 토가 많아요. 그러면 넓은 땅으로, 땅과 땅이 만났으니 땅이 더 넓은 땅으로 좀 해석하는 경향이 있는데, 금은 좀 달라요. 금은 내가 금의 기운으로 태어났는데 사주에 또 막 금이 많아요. 그것을 우리가 금이 쟁쟁한다 그래요. 금이 쟁쟁한다. 다투고 다툰다 이거예요. 금과 금이 만나면 부딪히면 소리가 나겠죠. 소리가. 다투고 다툰다. 그래서 금으로 태어난 사람이 사주에 금이 많으면 좀 그닥 그렇게 좋게 사주를 해석하진 않아요. 금과 금이 만나서 부딪히면 소리가 난다고 그랬죠, 소리. 그래서 저 금은 음향과도 관련이 있어요, 음향. 그러니까는 노래도 될 수 있고, 노래, 가수, 또는 음향기기를 만지는 사람, 뭐 스피커를 만지는 사람, 이런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수에 대해서 한번 해볼게요. 수, 물,
물은 물이죠, 물. 계절적으로는 이제 겨울이라 그랬죠. 차다. 차다. 물은 차다. 겨울이다. 겨울에는 이제 봄에 씨앗 뿌려서 여름에 그게 왕성하게 자라서 가을에 그걸 거두고 가을에 그걸 이제 갈무리를 해서 겨울이 되면 이제 그걸 장축을 하죠. 곡간에다 넣어놓는다는 거죠. 곡간에. 그 식물 입장에서 보면은 만물들, 이 수목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새싹이 나와서 여름에 잎을 이루고 가을에 씨를 맺고 열매를 맺고 겨울이 되면 그 열매가 떨어져서 땅으로 다시 들어가죠. 새 생명으로 태어나기 위해서 이렇게 돌고 도는 거죠. 그 마지막 이제 목화토금수 한 사이클에서 마지막 기운 수렴이 보통 이걸 이제 양기가 발산직이거든요. 음기가 수렴직이고 수렴직이라 그래요. 수렴직이 수렴한다, 응축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봄에 이렇게 새싹이 나와서 화까지 지업을 이루다가 토는 이 목과 화와 금수의 이 기운 변환의 매개작용이라 그랬죠. 전환에 토는 이렇게 갔다가 금수는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단계, 응축되는 마지막 단계, 겨울. 그래서 수라는 게 위로 올라가는 수는 없죠. 나무, 불, 목, 화는 중력을 이겨내는 좀 작용이 있죠. 중력을 이겨내는 작용. 나무도 중력과 반대로 올라가고, 불도 중력과 반대로 올라가고, 땅은야 뭐 그대로 있는 거고, 중력과 무관한 그대로 있는 거지만, 이 수는 물이 여기 있으면은 그 중력에 의해서 반드시 이렇게 와서 이쪽으로 가게 돼 있죠. 낮은 곳으로 향해서. 그래서 좀 겸양지덕으로 좀 봅니다. 수를 겸양지덕. 사람이 겸손하다. 사람이. 또는 이 수가 저장의 기운이거든요. 저장의 기운. 그래서 굉장히 지혜롭습니다. 이 수의 기운으로 태어난 사람들이 좀 지혜로운 편이다. 또는 신중하다, 겸손하다. 사람이 사회생활할 때 굉장히 유연한 태도를 보인다. 굉장히 임기응변에도 능하고요. 이 물이라는 게 동그란 그릇에 담아놓으면 동그랗고 네모난 그릇에 담아놓으면 네모나고 그 물의 변화가 좀만 추우면 얼어버리고 좀 열기가 나고 따뜻하면 하늘로 증발하죠. 수증기로. 그것처럼 환경 변화에 적응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다. 어떻게 보면 목화토금수 중에 이 수가 가장 뛰어나다. 가장. 그래서 일단 천간으로 볼 때는 이 임과 이 개라는 글자가 수에 해당하는데요. 수에. 임수로 태어난 분들이 사주가 조화를 이루면 거부들이 많아요. 거부들이. 이 거부. 거부들이 많고 개수로 태어나면은 중소기업 아주 알짜배기 탄탄한 중소기업의 그
이 CEO들을 많이 봤어요. 상담을 해보면. 임수는 이 거부가 많지 않죠. 원래. 그래서 좀 상담할 땐 보기가 좀 드문데 이 개수는 많이 봤어요. 거부라는 거는 여기서 거의 대기업 정도 되는 분들 말하는 거예요. 대기업 정도 되는 분들. 이건희 삼성 회장님이 이 임수일주라고 그러죠. 임수. 임의 기운으로 태어났다. 이 주변에 이거 한 뭐 1, 200억씩 가진 아주 알짜배기 작은 부자들, 그런 분들은 이 개수 제가 많이 봤어요. 좀 부모로부터 물려받았다기보다는요, 자수성가 스타일들을 좀 많이 봤어요. 자수성가 스타일들. 부모한테 좀 물려받았어도 그것을 또 본인이 물려받은 걸 더 증폭시키는 재를 훨씬 더 키우는 그런 걸 많이 봤다. 이 물은 나무를 키우죠. 나무를. 그래서 이것도 교육과 관련이 깊어요. 나무는 사람과 가장 비슷하다 그랬죠, 기운이. 그래서 수생모가니까 이 수로 태어난 사람들도 교육과 인연이 깊고, 물 하니까 가장 큰 물은 이 바닷물이죠, 바닷물. 그래서 해외 관련한 일, 이 수로 태어난 분들은 이 수와 관련된 가장 직업적 분류로 보면 해외 관련한 물류, 유통, 이렇게 흐름으로 가는 거, 흐름, 그런 것들을 많이 봅니다. 뭐 그런 말 있죠.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사람 속을 더 모른다는 얘기죠. 근데 열 길 물속이 나온 이유는 물속을 들여다보기 힘들어서 그렇거든요. 그 물속을 갖다 대는, 그 물속보다 더 알기 어려운 게 사람 속이라는 얘기니까. 근데 실은 물속도 알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 수로 태어난 분들은 그 속을 알기가 조금 어려워요. 자기 정말 깊은 속내는 잘 표현하지 않는다. 뭐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죠. 수는 우리 몸으로 인체로 비유할 때는 저게 피에 해당하거든요. 피. 목은 자라죠. 그래서 이 채모, 머리, 몸에 나는 털들, 이런 게 이제 목이고,